네, 수학의 핵심, 커널 수학입니다. 10분 완성 개념, 오늘의 주제는 원순열입니다. 먼저 문제 사항을 설명할게요. 4명의 학생 ABCD가 원탁이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러한 문제가 원순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먼저 순열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원순열의 개념을 설명할게요. 자, 먼저 순열의 개념인데요. 자, 지금 보다시피 원탁의 상단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됩니다. 즉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이 앉을 수가 있죠. 자, 그 각각에 대해서 A 학생이 여기 자리에 앉았을 때 요 A 학생의 왼쪽 편에 B 학생이 앉을 수도 있고 C 학생이 앉을 수도 있고 D 학생이 앉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B 학생이 상단에 앉았을 때도 이 B 학생의 왼쪽 편에는 A, C, D, C 학생이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C 학생이 아닌 세 명의 학생이 앉을 수가 있고 D 학생이 앉았을 때도 또 3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A 학생이 앉았을 때만 따로 떼어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B 학생이 앉은 다시 왼쪽에는 C 학생이 앉을 수도 있고 D 학생이 앉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A와 B가 이미 앉았기 때문에 남은 C와 D 학생이 앉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한 자리는 이제 남아있는 D 학생이 앉게 되고 여기는 C 학생이 앉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A, C가 앉은 경우에도 이 남은 자리는 그렇죠. 2가지가 나오고 그 각각에 대해서는 또 1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상단에 A라는 학생이 앉았을 때는 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네. 요 하단에 보이는 요것이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A가 앉았을 때의 전체 경우의 수 6가지가 됩니다. 자, 이게 6가지인 이유는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자릿수가 또 몇 가지가 되는 거죠?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되어서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 학생뿐만 아니라 B 학생이 상단에 앉았을 때, D 학생이 상단에 앉았을 때, C 학생이 상단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두 6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24가지가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6이라는 숫자는 지금 보다시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제일 앞에 이 4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24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순열의 개념을 조금 간결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상단에 올 수 있는 원탁에 아무도 앉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죠? 그렇죠. 4가지가 되죠.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죠? 네, 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수는 1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24가 되고 이것이 바로 순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것은 원순열이거든요. 원순열은 순열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보다시피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원순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구했던 24개의 그 배열을 선생님이 다 나열했어요. 그리고 이 나열했을 때 이 첫 번째 보이는 이 배열이 있죠.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배열과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배열 보이죠. 자, 이 두 배열은 같은 배열일까요? 자, 위치는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A 입장에서 A 맞은편에는 지금 C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A 맞은편에는 D가 앉아 있죠. 그리고 A 왼쪽에는 B, 오른쪽에는 C가 있어요. 여기는 A 왼쪽에 B, 오른쪽에 D가 있죠. 그러면 A 학생 입장에서 맞은편에 C가 앉아 있는 것과 D가 앉아 있는 것은 다른 배열이죠. 따라서 이 둘은 같은 배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배열과 그 아래에 있는 이 배열 보이죠? 이 두 배열은 같은 배열인가요? 자, 다시 한번 더 이 두 배열만 떼어내서 판단할 텐데요. 자, A의 맞은편에 C가 앉아 있어요. 여기도 A의 맞은편에 C가 앉아 있어요. 자, A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D가 있어요. 왼쪽에는 B가 있고 오른쪽에는 D가 있어요. 자, 선생님 여기서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은 자, 이 원탁의 중심을 바라봤을 때 A 학생은 왼쪽, 오른쪽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배열은 완전히 같은 배열이죠. 자, 그리고 얘는 회전하게 되면 지금처럼 정확하게 포개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한 24개의 배열 중에서 이 배열과 이 배열은 같은 배열이에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24개 중에 이 두 배열만 같은 배열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90도만 회전했을 때는 지금 보다시피 이 배열과 같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90도를 회전하게 되면은 이 배열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90도를 회전하게 되면 이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90도 회전할 때마다 무조건 여기에 배열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모든 경우를 한번 나열해 봤잖아요. 24개를. 24개를 나열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생긴 놈도 존재할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90도만큼 회전할 때마다 이 24개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24개 중에서 이 첫 번째 배열과 같은 것은 몇 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4개를 같은 배열로 세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열 있죠. 두 번째, 이 배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몇 개 나올까요? 그렇죠. 얘도 90도 회전하고, 90도 회전하고, 90도 회전하고, 90도 회전한 4개가 역시 같은 배열로 세줘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 보다시피 이 부분은 요 하나의 배열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이 4개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세는 원순열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24개를 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처럼 이 6개만 답을 하면 돼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배열은 6개만 나오게 되고 정답은 6이 됩니다. 24가 아니라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수식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순열의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4개가 나왔죠. 그런데 4개당 하나로 세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서 전체의 경우 수가 6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원순열은 나누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이 4로 나눈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회전에서 일치해야 하는 것이 4개였기 때문에 4개당 하나로 세야 돼서 24를 전체 24에서 4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모양을 무시하고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 다음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의 개수를 구해서 개를 분모로 나누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자,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처럼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식탁이 있다고 치고 6명의 학생이 앉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회전에서 같은 것은 하나로 보는 원순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일단은 6팩토리얼, 즉 모양을 무시하고 6팩토리얼에다가 분모에다가 회전에서 일치하는 개수만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6명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니면 사각형이니까 4로 나누면 되나요? 자, 여기서 이게 헷갈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설득을 할게요. 자, 일단 6팩토리얼이라고 하게 되면 720개가 되거든요. 이제 720개를 다 그릴 수가 없어서 선생님 대표적으로 몇 개만 지금 보여줬어요. 그럼 이 720개 중에서 회전에서 같은 것은 몇 개 나오나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있는 이 배열 있죠. 얘를 갖다가 몇 도 돌려야지 같은 것이 나올까요? 그렇죠. 180도 돌려야 그 720개 중에 일치하는 것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80도 회전한 것이 여기에 또 등장하게 되겠죠.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배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4로 나누게 되는데 4로 나누는 그런 실수를 자주 하는데요. 4로 나눈다는 것은 이제 90도 회전에도 일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그냥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한 그 720개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에는 90도 회전한 이 모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720개 중에서 몇 개당 하나로 세야 되냐라는 질문이지 무조건 사각형이니까 4로 나눈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이 배열은 720개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나눠줄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수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고 그 중에서 몇 개당? 2개당 하나로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720개 중에서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2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